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소상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리고 그걸 잡지 못하면 대단히 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영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딱 잡아내는 그런 프레임 안에 잡아내는 사람, 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사람,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포토그래퍼로서 또는 화가로서 이 두 가지 일을 아주 양립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나가는 분, 그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름하여 존디 작가님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디 작가님,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존디 작가님 간단하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사진 찍는 스튜디오 존 메이킹 대표 존디라고 합니다. 존 메이킹, 네, 존 메이킹 대표 존디. 그러니까 이거는 실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존 디.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외국에서 공부하셨나? 존 D는 그러니까 영어권에 이제 존도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불명의 누군가를 지칭할 때 존도라고 지칭하는데 저는 그런 존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주로 했지만, 그래서 그 존도들에 대한 얘기를 뭔가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존도 대신에 대문자 D 해서 이제 존디라고 저를 칭하고 있습니다. 존디 작가님의 사진 작업 그리고 그림 작업을 대표할 수 있는 걸 바로 뒤에 떡하니 띄워넣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의 사진을 찍으셨대요. 물론 뭐 제가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찍었던 건 아니고 그냥 광고 현장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이제 뭐 한 3, 4년 됐죠. 네. 뭐 좋은 기회에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림은 이 감독님이 이제 구입을 해주셔서 또 되게 또 기분 좋게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그림이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존디 작가의 전시회를 가서 사실 영화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걸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 바로 그림. 저 그림의 이름은 놀랍게도 제목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짧게는 사춘기이지만 풀네임은 사춘기.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의 전부였다. 대단한 제목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디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는 걸 포함해서 거기 안에 대단히 많은 의미를 준 제목을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 전시 때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재밌고, 이제 제목도 같이 잘 어울려서 상상하는데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각자 이제 그 같은 글이어도 같은 그림이어도 저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공감하는 부분도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 되게 많이 칭찬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저 그림에 대한 얘기는, 그림에 대한 오늘 중대한 일을 할 거예요. 뭐냐면 그 그림의 시리즈를 보면서 작품 세계를 한번 꼼꼼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존디님이 사진과 그림을 함께하는 작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가 정말 나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나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이 이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어떤 사진으로서 그림으로서 뭔가를 이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다만 이제 두 개를 같이 하고는 있으니까, 사진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제 교육을 미술 공부를 했거든요. 그 미술 교육을 받았던 데가
프랑스라고요? 예,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했던 일들, 그때 받았던 교육들, 이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물론. 어떤 일을 그곳에 가서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는 한국에서는 일반 학과를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화학과 출신? 그렇습니다. 화학과 출신? 졸업은 못했는데 사실은 광고를 공부하고 싶어서 프랑스에 갔었고 프랑스를 광고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 순수 미술에 대한 갈망, 욕구, 욕구. 작가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생겼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점점점 커졌던 거고 미술 학교가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보자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네, 보자르 미술 학교? 전문 학교를 보자르라고 합니다. 네네. 거기에 가게 됐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있게 됐었습니다. 몇 년이요? 6년? 우리 프랑스 그림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몬마르트 그쪽과 근처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 사실 그림 그릴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저는 뭐 그림이나 사진은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한 거 말고는 특별히 제 작업으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가끔 했는데 그림은 정말 좀 오히려 취미 쪽에 가까웠고 사진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작업에서. 근본 없는 그림, 근본 없는 사진. 네. 야, 그렇다면 그 당시 했던 건 어떤 건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1학년 때는 수업을 다 듣고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 자기 주제에 맞춰서 이제 그 주제에 더 어울리는 재료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되게 많이 했었고 뭐 미디어도 좀 이용을 했었고 사진도 어느 정도 좀 차지했었고요. 존디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프랑스에선 어쨌든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존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이름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무명시? 한국어로 표현하면 무명시 같은 개념의 그렇죠. 삶인데 그런 삶과 어찌 보면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런 시점이 연관 있나요?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 무명시가 저였었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좀 더 들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되게 원초적인 제 나름대로 이제 존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게 된 계기였죠. 프랑스에 있는 동안 제가 외국인으로서 물론 잘해주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꼈던 뭐 외로움, 뭐 소외감, 뭐 언어라는 장벽이 또 높으니까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좀 뭔가 투명해지는 느낌, 불분명해지는 느낌, 존도가 되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존도가 아니기 위해서 막 내려고 하는 몸부림,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존 메이킹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이제 존도가 아니기 위해 행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존 메이킹이라고 정의한다. 몸부림이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디 작가님 작품 세계 중에 특히 그림은 유머와 경쾌함이 가장 키워드이다 라는 말씀 들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존디 작가님의 그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제가 존디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영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보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전시회 가서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딱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건 사춘기 소년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담배 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학교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놀랍게도 30명 정도가 베란다에 있어요. 거기서 다 담배를 폈어요. 학교에서. 교실에 있는 베란다에서. 그런데 담임은 그거 갖고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담배 피던 놈이 꽁초를 밑에 던지면 바로 밑에 누가 있다고? 선배들이 있어. 고3이 가장 밑이야. 그러니까 선배가 뛰어올라서 이 새끼 어떤 새끼야. 담배 꽁초를 버려. 그만 조심하면 되겠군요. 그것만 조심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좀 어떤 더 심했다 아니면 아니요. 자유롭다? 학교에서 막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피는 뭐 그 정도였지. 그게 최악이지. 화장실 변기 막히면 큰일 났거든. 그건 최악.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바로 저렇게 다녔던 적이 기억이 나서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남들 다 피는데 나도 같이 싫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교문을 나와서 담배를 물고 교복을 입고. 아니 그 당시엔 우리는 교복 자유라였으니까 그때 딱 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사춘기 때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데 바로 그 그림이 딱 있으면서 내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영화 스위트홈의 주인공이 가장 큰 변화 이후에 저렇게 나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머리를 저렇게 불타는 색깔로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 보면 사실 우리 존디님한테 허락을 미리 받긴 했는데 그림이 다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바탕색을 누가 칠했겠어요? 제가 칠했습니다. 제가. 작가 허락 받고 칠했습니다. 왜냐면 불타는 청춘의 고뇌를 붉은색으로 불타오르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작중 주인공이 직접 그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존디님의 이 모든 그림은 제 영화 엔딩 크레딧에 들어가요. 영화가 해외에 출품되면 존디 작가님 어쨌든 홍보하게 된 셈이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팔아야지. 팔아야지. 알려야죠. 팔아야지. 해외에서 판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판다. 자, 일단 첫 번째 작품 이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품명이 놀랍게도 짧지 않아요. 사춘기.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의 전부였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그릴 때 이 상황은 비틀즈였습니다. 비틀즈. 제가 이 친구가 서 있는 곳은 EDM이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장소예요. 음악이 들렸는데 이어폰을 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세와는 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의 소리가 따로 있다? 네. 이 현장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을 펴지고 있지만 나는 고고하게 담배 하나 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듣겠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네. 어찌보면 존디 같은 그런 느낌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도발적이지는 않긴 한데 작품 세계에 나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 일종의 어떤 일탈, 자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민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참고로 담배 끊었습니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목을 먼저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지,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만드는지. 근데 저는 그림이 먼저긴 해요. 그림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어떤 뭐 피사체든지, 뭐 사진이든지, 뭐 어떤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상황을 막 상상하고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글을 쓰면 요 글이 좀 더 재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조금 수정하고 이제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림과 제목이 피드백이 있군요. 네, 서로 피드백이 더 있어. 재밌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저한테는 되게 큰 부분이에요. 나 방금 이 사춘기에 대한 소개를 듣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세상만사 엄청나게 잡스러운 소리 아니면 시끄럽고 경쾌하고 혼잡된 소리가 있으나 나는 나의 세계로 가겠어. 잠시
나의 고요를 즐기면서 뭐 이런 느낌이 딱 담겨 있어서 어찌 보기에 사춘기 때 느낄 법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그쵸, 들었습니다. 그쵸. 해석을 들으니까 더더구나 느껴지네. 멋집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작품을 계속 소개하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판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온라인 갤러리죠. 온라인 갤러리. 사실 작품 세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우리 존디 작가님을 시작으로 종종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우리 일단 제가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의 제목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지만 일단 기념사진은 박는다. 이야, 이거 그야말로 유머러스하고 쾌활하고 사실 끔찍할 수 있는 상황을 저렇게 표현했네. 이런 생각 딱 들었어요. 자, 우리 이 작품 어떠셨어요? 요거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에. 그러니까 일단은 선인장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선인장을 그리다 보니 이제 사막이 연상이 됐고, 예. 그리고 뭔가 사막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또 라스베가스 아니겠습니까? 어허. 거기서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부자들도 있고 멋쟁이들도 있고.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네. 제가 떠올린 그 아저씨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저씨였거든요.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베가스에서 땄나요? 잃었나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당연할 수가 없네. 뭐 그 정도쯤은 뭐 이런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냥 헬기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어떤 낙관적인 어떤 긍정적? 긍정적, 맞아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지옥은 없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약간 농담하듯이 그렇게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여기 이제 에디션 번호가 있지만 빨리 팔렸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팔렸을 때 이게 마지막 작품을 이제 감독님께서 저 이 작품 딱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목 딱 보고 기념사진을 박는다라고 했을 때 셀카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마트폰으로 딱 세팅해 놓고 내가 저기 설 거고 그 주인공은 지금 선인장인데 저 선인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실제로 V를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저게 V야. V를 하고 있고 그 앞에 그냥 쑥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포즈 딱 취하고 선글라스 벗지도 않고 딱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셀카 5초나 10초 맞춰놓고 달려가서 딱 찍은 것 같아서 야, 이런 대단히 낙천적인 인간을 보았나? 그럼 컬러 봐. 그렇죠. 해피해요. 맞습니다. 해피해. 맞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상황이 되든 사막에 떨어졌어도 맞습니다. 지옥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긍정적인 우리 존디님의 생각 또 세상은 또 그렇지 않겠어?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행복하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낙천적으로 바라보면 지옥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 다음 그림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그림이 당연히 선장 한 캡틴은 매일 아침 정복을 입고 바다를 향해 안부를 전한다. 와, 제목이 대단해. 이거는 노인과 바다. 뭐 노인과 바다? 많이들 떠올리시겠지만 나는 백경을 떠올랐어요. 백경도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향수 같은 걸 그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뭔가 제 젊을 때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년을 되게 좀 동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젊었을 때 내가 했던 어떤 선택, 뭐 도전, 그게 뭐 실패로 끝났었을 수도 있고. 연상됐던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존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장 화려했던 아니면 대단히 정열적이었던 그 시점을 상징하고 추억하는 그림이 아닐까? 누구나 다 이렇게 완전히 100% 만족스러운 삶을 살진 않잖아요. 좀 버텨야 하는 어떤 순간도 있고, 그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또 지치잖아요. 힘들죠. 얼마나 괴로운지 느끼시죠. 네. 수영장 너무너무 네. 숨을 참는 게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또 반대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 안에서 숨을 참는다는 게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속으로는 죽고 싶을지언정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언정 그냥 좀 담담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북돋아주는 용기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네, 언젠가는 이제 좌절하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죠? 네,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격려 같은 거였어요. 격려. 우리 존니님한테는 격려.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가 사실 그린 사람에게도 격려가 될 수 있고 보는 사람에게도 스토리와 함께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 가끔씩 음악과 다르게 그림이 주는 위안 같은 게 있는데 역시 이 작품 역시 격려 같은 게 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 여기에서 난 격려, 위로 그 대신 이 작품은 나의 진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발견했어요. 이 작품 제목은 비행이 좋은 점은 하늘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늘에서 바라보는 땅이 좋아서야. 이런 작품이에요. 이게 비행모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하죠? 네네. 사실은 이 사람은 비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할 때 이런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면 이 사람이 비행기에 앉아서 땅을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1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이고 실제로 공군 그게 아주 조종사였고. 매력적이야. 네. 다음 작품 두 개 진짜 해석이 진짜 필요한 작품. 너무 재밌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들은 나한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제목에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별이 꽉 찬 밤. 그날의 캠핑은 완벽했고 갑자기 친한 동생이 고백을 했다. 이야, 이거 뭡니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있는 이거는- 표정이구만. 비하인드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친한 동생들이랑 캠핑을 갔는데 정말 완벽하게 한잔하고 너무 선선히 했는데 이 친구가 게이였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좀 뭐 그런 좀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그런 좀 당황스러운 어떤 한 남자의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황스러움. 아, 뭐,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있었으면 재밌을 뻔했는데. 만들겠습니다. 있어야죠.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사실 나는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저 표정이야. 나? 왜? 나 왜? 이런 거죠. 자, 그런 어떤 느낌을 담았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제목에 완전히 많은 수를 담겼는데, 이 바로 오른쪽 그림. 오늘은 아주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세상에 맞지 않는 대꾸가 있는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허. 빈둥대는 거. 그것도 큰 작정해야 돼요. 그렇죠. 큰 작정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림도 엄청 빨리 그렸고 이건 사실 그냥 낙서했던 그림이 옮겨진 어허. 케이스거든요. 어허. 제목도 되게 뭔가 성의 없잖아요. 제목이? 격렬하게 그냥 별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뭔가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저한테 느낌이 되게 좀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제 스스로 칭찬했어요. 막 더 막 칠 안 하고 더 애쓰지 않게 네. 작정한 것? 그냥 툭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들인 공이 많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일례로 음악 같은 경우 특히 그럴 수 있고요. 시 같은 경우 특히 그럴 수 있어요. 1년을 잡고 작업을 하거나 1년을 잡고 만든 것보다 그야말로 1시간 안에 만든 게 더 놀랍게 좋을 수가 있거든. 그게 아주 의외적인 예술성인데 이 작품도 약간 작정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중년 남자의 정말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자연스러움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게요.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겠네.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 이제 대표작 나오네요. 대표작 나옵니다. 카메라 앵글을 좀 잡아주십시오. 자, 여기 대표작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바로 위에 있는 거 딱 보면 제목이 느껴지죠? 피에로는 항상 웃지 않아. 너만 보고 웃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김완성 가수님의 오, 노래를 그러니까 우연히 뭐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피에로라는 이제 단어에 꽂혀가지고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이 있고 그러니까 피에로 그 자체로 목적이 있잖아요. 피에로의 존재 목적,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네, 이때 이 제목을 적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아, 우리 조니님이 속마음을 아직 못 풀어낸 것 같은데 저게 누굴 보고 웃고 있을까? 없다고 했는데 저게 실질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제하는 사람인데 밝힐 수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 그거 좋은 해석인데요. 저 미소와 웃음 속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걸 보고 아까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처럼 야, 이거 진짜 느낌 있다. 내가 뛰어드는 건 바다가 아니야. 낭만이야. 이 헐벗은 남자가 뛰어드는 게 바로 바다가 아니라 낭만이다. 우리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이유? 어찌 보면 낭만을 찾아서 20대에 뛰어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때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을 낭만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느껴졌던 거라 이 자연스러움이 대단히 뭐랄까 느낌이 편했어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중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어쩌면 지금도 중년이 시작됐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 계산 없이 막 이렇게 막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게 허리도 아프면 안 되고 뭐 발목도 안 좋은데 막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 낭만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뭔가 나를 한번 아무런 계산 없이 던져보고 싶은. 그리고 이 아저씨는 특히나 배도 나오고 머리도 없고 그렇지만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아저씨거든요. 뭔가 중년의 이런 느낌이지만 내 낭만을 위해서 이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뭔가 상관없죠. 되게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자유로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서 제 요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작. 내가 뛰어드는 건 바다가 아니야, 낭만이야 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거 유사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배불뛰기 아저씨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지금 이 모습이 예전 20대보다 더 멋지진 않을 테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나의 지금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걸 아무런 걱정과 시름 없이 그냥 가는 거지. 이를테면 바다를 나간다고 생각해. 돈이 얼마 들까? 휴가는 될까?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게 데려갈까? 저 바들바닥 너무 따갑지 않을까? 햇볕 너무 타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다 버리고 그냥 그때 우리가 20대 느꼈던 낭만. 그냥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자연스러움이 보여서 이 작품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조니님도 거의 유사한 생각으로 그리신 거 맞고요. 잘 샀어? 잘 샀어?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작품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 집 고양이는 내가 부르면 달려올걸요? 이거 진짜 고양이 길러본 사람은 좀 짐작할 수 있는 얘기야. 우리 고양이 기르시나요? 아니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달려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안 달려오잖아요. 부른다고 오진 않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개냥이? 개냥이. 뭐 이런 거 뭐 한번 개 같은 고양이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가 개처럼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뭔가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나를 보면 달려오겠지? 바람이 섞여 있어.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그래서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중년의 아픔이 있는데 중년이 되면 집에 만약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올 때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내는 자고 있어요. 아이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 있죠. 그렇죠.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야. 근데 가양이 달려오지만 고양이는 한번 쭉 보다가 시선 한번 던져주면 고마울 따름이야. 중년의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처럼 이런 것도 담겨 있다.
바램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상황이나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았을 뿐, 음흠. 이거에 이어지는 이야기 혹은 이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싼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객들의 몫이지. 어떤 되게 즐길거리, 여흥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림으로서 나는 뭐 분홍색이 좋아, 빨간색 코가 예쁘네, 뭐 이런 식으로 즐겨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희 씨는 가슴에 털이 저렇게 뽀글거리는구나, 귀엽네. 그러다가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붙이면 그것 나름대로도 재미가 있거든요. 네. 작가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 이 그림들 보면 여기 에디션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저기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그리고 오른쪽에 낭만 같은 경우는 3분의 2.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거는 최대한 많이 프린팅하거나 만든다고 하면 3장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2장은 이미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새로 남겨있는 그림들은 이를테면 오른쪽에 있는 낭만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더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3번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난 놀라운 건 이런 식의 그림들보다 뭐 다양한 유화나 이런 것들은 쉽게 상상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제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크릴로 딱 갖춰져 있잖아. 하나 그렇습니다. 꺼내서 한번 앞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디아색이라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이게 알루미늄 판일 거예요. 알루미늄 판에 이렇게 아크릴을 같이 아예 이렇게 딱 접착하는 형식이에요. 유리와 요 프레임에 중간에 이제 그림을 넣어서 이제 완전히 압착하는 방식. 제가 이걸 사실 보고 저는 이런데 완전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저걸 딱 보고 너무 좋은데? 저거 그냥 딱 받아서 집에 비치만 해도 느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장 이 작품들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거예요. 훨씬 더 비싸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훨씬 비싸게. 우리 존디님이 계속 그림을 그리실 테고 이름이나 인지도가 더 쌓여가고 높아갈수록 제 작품의 그림값은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이 중에 오늘 10편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우리 존디님이 여러 작품 말고 딱 한 작품 원픽 한다면 어떤 작품을 가장 애정하나요? 저는 뭐니 해도 이제 제가 이제 1등으로 그 낭만이라는 전시에서 내가 띄워드는 건 바다가 아니야. 네, 낭만이야. 예. 그 전시 카탈로그의 메인 그림으로 요거를 썼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이게 얼마라고? 제가 우리 존디님한테 계속 이 가격을 오픈하자. 그래서 팔 수 있게 해보자 했는데, 문의 형님, 주세요. 형님. 채널에게 문의 주세요. 형님, 그건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요. 저 이해해요. 예술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해요. 저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제가 감독, 예술가로 살아가는 방법과 제작 프로듀서로 살아가는 입장이 두 가지를 병존화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또 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우리 존디님과 함께 만나서 가격 잘 해서 팔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저희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 엔딩 크레딧은 전 세계 영화제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상영되거나 볼 수 있을 때 노출될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최소한 전 세계적인 시장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될 테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존디님은 좀 더 가치 있는 작가로 더 알려질 게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만큼 일조할 게 분명하니까 우리 존디님 분명히 더 좋은 작품으로 이름 날릴 수 있는 작가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남겼는데 우리 존디 작가님의 예술 인생, 특히 사진, 그림 이 두 가지를 병립해서 같이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앞으로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밑에 우리 존디 작가님의 스튜디오 주소, 뭐 인스타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걸 올려드릴 거니까 이분과 직접 사진 작업도 해보시거나 이분의 그림을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것들 함께 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존디님 오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아쉽거나 이런 얘기 있으면 마지막 끝맺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뭔가 그림을 대단히 잘 그리거나 사진을 대단히 잘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엄청난 포토그래퍼 막 그림의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삶을 향유하는 어떤 방식인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뭐 주변 분들의 당연히 도움 덕분이겠지만, 그래서 뭔가 엄청 극적으로 막 그림이 막 이렇게 발전하거나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이미지,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를 계속 끊기지 않게 할 생각이거든요. 되게 잔잔하게 꾸준하게 이게 소소한 얘기들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랑 좋은 사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과 사진을 같이 영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디 작가님, 존메이킹을 계속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존디 작가님의 삶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제 영화 스위트홈에도 존디 작가님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 씬을 아주 많이 또 찍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방금 딱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 영화의 소설, 시나리오, 거기에 맞는 사진을 같이 책 또는 온라인 책자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 걸 영화 외적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 즐거울 수도 있겠다? 대신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팔지 모르겠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나름 애썼던 흔적들을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존디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